진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2004년도에 재산 신고한 4인간 채무 5억 원과 관련된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2002년도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2002년도에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를 팔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들어갈 때 입주 시기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세를 한 4개월 정도 그 매각했던 현대 아파트에 그대로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4개월 동안 사시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2003년도 재산 신고에 200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에 재산 신고에 전세권으로 5억 원이 표기되었어야 하는데 왜 전세권 설정이 신고되지 않았습니까? 전세권 설정이요? 예. 2003년도에 그게 제가 나오면서 그 집에서 그 제가 원래 살던 아파트 거기서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재산 신고라는 게 당해년도에 서로 그 그렇습니다. 증감은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2002년도 11월 달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제가 좀 자료를 아까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된 일이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 현대 아파트를 살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를 제 집에서 5억을 놓고 삽니다. 네. 2003년도 타워를 살 때 5억이 부족하므로 예. 김영랑이라는 분한테 그 제 처제입니다만은 저 천남의 댁입니다만 천남댁입니까? 네, 예. 5억을 빌립니다. 예. 타워 살 때 예. 현대로부터 잔금을 이제 제가 나오니까 받아가지고 변제해야 되는데 예. 저는 당시에 2003년 9월 5일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미국 UCLA 대학에 어제 말씀드린 익스체인징 스칼라십을 염두에 두고 2004년도 선거를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국회의원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할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네. 2003년도 9월 5일자 예. UCLA로부터 그걸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그래서 알겠는데, 예. 변제 않고 예. 김영랑한테 변제하지 않고 예. 기다리고 있다가 예. 2004년도에 예. 김영랑에게 일단 2억을 변제를 합니다. 그때는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죠. 예. 3억은 은행에 예치를 해둡니다. 혹시 사업을 할 생각을 이제 정치를 안 하게 됐으니까. 네. 그러다 2005년도에 네. 김영랑에게 3억을 변제합니다. 네. 변제하고 어제 그 논란이 있었던 캐나다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예. 2억 5천만 원을 예. 빌립니다. 예.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그만하겠다 예. 해서 정치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사실 네, 제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CLA에 비징 스칼라로 가서 알겠습니다. 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 2005년 9월에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관계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13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송사에 시달릴 때입니다. 네. 2005년 9월 달에 제가 무죄 판결을 저와 함께 13사람의 정치인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 출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 네. 장모로부터 3억을 빌리고 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김영랑으로부터 2억을 다시 빌려서 예. 12억 9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후원금, 지사 후보로서의 후원금 3억, 예. 정당 보조금 2억 등등 해서 12억 9천만 원을 선거 비용을 만들어서 도지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경위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전세권 5억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셨어요? 전세권 누락이 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할 때는 예. 연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증감은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이에 통상적으로. 증감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전세권 자체가 2002년도 11월 달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현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예. 매 당해년도 연말에 예. 기준으로 해서 예. 재산의 증감 상태만 우리가 게재하도록 돼 있지 구체적인 내역은 그 요령을 보면은 보통에 표기 안 하도록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세권은 명백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죠. 아니 근데 그 기간 내에 이미 상세가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저는 2002년 11월 달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자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1월 달에 2003 발생한 전세 계약은 그러니까 의원님, 신고됐어야죠. 2003년도에 정세권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2003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002년 12월 30일자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표기가 됩니다. 나머지 잔금 처리와 전세권 문제는 2003년도에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건 2003년도 아니, 12월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후보자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중도금, 계약금 이것은 타워팰리스에 관한 문제이고 현대아파트 매각하면서 네. 전세계약 체결하는데 전세권의 체결 신고가 누락됐단 말씀이에요. 명백한 지금 재산 신고 누락입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뭐 그것이 재산이 누락됐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쪽지가 온 거 보니까 실무자 착오로 좀 착각했다고 얘기는. 사실 이 재산 신고가 무슨 뭐 누락했다는 게 아니라 신고상에 착오상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런 얘기입니다. 후보자가 살던 집을 팔고 당장 이사 갈 때까지 저게 없으니까 살아야 네. 된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참 전의 일도 아니고 재산 신고하기 직전의 일 아닙니까? 제가 뭐 좋습니다. 신고자의 착오라고 치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구입할 때 잔금을 다 지불했어야 되는데 5억 원이 있잖아요. 그 네. 5억 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인간 채무로 김영랑 씨로부터 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암댁. 그렇습니다. 그 차용 증서와 금융거래 기록 왜 제출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 차용증은 변제가 됐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임대차 계약서요? 임대차 계약 그 전세 말씀인가요? 현대아파트 4개월 동안 임대차 한 거요? 네, 임대차 계약서는 네, 제출. 그건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근데 사인간 채무는 이미 변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갖고 있을 사인간 이유는 채무가 변제가 됐을 텐데 네. 그러면 그 5억 원을 네, 5억 원을 김영랑 씨로부터 송금 받았던 기록 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에 나눠서 다 갚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언제 상환했는지 그 상환했던 금융 기록 네. 그걸 저한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그 5억 원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빌렸고 상환했는지에 대한 네.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빠뜨린 채 지금 전세 계약서 갑자기 재산 신고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전세 계약서 하나만 달랑 왔어요. 실무자들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거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누구예요?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른바 시중에서는 차떼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2002년도 대선 때 후보자께서는 그 대선 당시에 자금을 받았죠. 중앙당에서 대선 자금으로 5천만 원씩 그때 전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이 5천만 원씩 받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2억 5천에서 3억까지 받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받았죠. 당에서 중앙당에서 대선 선거 자금으로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지금 다 판결까지 난 거죠. 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당시에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재현이 진술한 게 있습니다. 그 이재현의 진술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총장 김영일에게 그때까지 입당 의원들에게 지원한 돈이 1인당 1억 2천만 원이라고 보고했다고 이재현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무총장 김영일이 3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최소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 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당위원들 중 한 명인 원유철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원유철과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타워 팰리스를 사기 바로 전입니다. 그죠? 이 시점이요. 그죠? 의원님 그 아니, 말씀 잠깐만요. 너무 좀 지나친 저거 같습니다. 하여튼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해명하는 지금 이건 의혹이고요. 그걸 해명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자료를 해명- 제출하시면 해명이 하겠습니다. 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지금 해명은 뭐냐면 5억을 네. 장모님과 그다음에 아까 처남댁이라고 그러셨나요? 처남댁으로부터 5억을 빌렸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2003년도죠. 2003년도. 예. 2003년도에 타워 팰리스 할 때 이렇게 빌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002년도에 돈을 받았고 이 돈을 받은 것이 2003년도에 예금으로 됐을 거고 타워 팰리스를 그때 사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니까 사인간 채무 5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국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해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 진술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진술을 명확하게 받을 것이라고 없어서 5천만 원 받았다고 후보자는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께서 말이죠. 이 차떼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차떼기까지 올라가네. 일단 후보자께서 말이죠. 이 네, 차떼기 네. 사건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부정적인 자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인은 합법 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전용학 의원한테 그 같이 충남에서 입당하신 분이 전용학 의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전용학 의원한테 5천만 원을 주셨죠. 재판 네, 기록에 나와 중앙당에서 받은 돈을 전달했습니다. 줬는데 직접 주셨죠. 집으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판결하기는 불법 자금임을 알면서 줬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합법적인 자금이었다고 했다면 당연히 비서관을 시켜서 줬거나 공식적으로 주었을 건데 집으로 불러서 은밀히 줬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줬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죠? 의원님, 그 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등법원에서 지금 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죄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죄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그것이 고의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있지 않다는 거고요. 자금은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선 전국에서 제가 한나라당 소속에서 중앙당에서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여서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따라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 자, 그런데 그 최종 돈은 무죄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 한 돈이고요. 그죠? 아니,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판결문에 받은 거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얘기한 것은 예, 예. 자, 그만 저기 이따 오후에 보충 질의를 통해서 또 증명하시고. 자, 이것은 저 위원과 저 후보자 간에 이 토론으로 넘겨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질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